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랑은 나이가 들면 끝나는 걸까요? 68세. 나는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은 너무 조용했고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저 숨 쉬듯 살아가는 날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마주쳐서는 안 될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마음 한쪽에 묻어두었던 사람.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야.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눈은 자꾸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우리 둘 다 같은 시간을 건너왔다는 걸, 같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가 내 하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스쳤을 뿐인데 잠을 이루지 못했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고. 하지만 묻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다면 이 마음마저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늦어서 더 조심스러웠던, 그래서 더 진짜였던 한 황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날 이후 겪은 일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이는 검은색 원피스 앞서풀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어두었던 옷이라 어딘지 모르게 낡은 냄새가 났어요. 현관을 나서며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68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입술에 바른 연한 갈색 립스틱.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오전 10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점심 전에 공백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댔어요. 지나가는 건물들이 낯설었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은 모든 게 새롭고 또 낯설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세상이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큰 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가방 안에 부의금 봉투를 만졌습니다. 5만 원권 2장. 너무 적은가 싶었지만 요즘 혼자 사는 몸으로는 이것도 부담이었어요. 연금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정희는 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경숙. 3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때는 둘 다 30대였죠. 정희는 격리부에, 경숙은 총무부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함께 회사 근처 냉면집에 가곤 했습니다. 경숙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빈소 앞에 선 순간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허리를 숙였어요. 영정사진 속 경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0도 채 안 된 나이였어요. 정희보다 1살 어렸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차례도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분향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성호였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도 그녀를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이곳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저 눈빛으로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빈소를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렸어요. 26살의 정희는 회사 신입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영업부의 대리였어요. 30살이었죠. 정희가 처음 그를 본 건 복사실에서였습니다. 복사기가 고장나서 종이가 구겨질 때 성호가 지나가다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의 손이 복사기 덮개를 열고 종이를 빼내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그의 미소를 기억했어요. 그 후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구내식당에서. 성호는 먼저 인사했어요. 오늘도 바쁘시죠? 정희는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호가 점심시간에 같은 식당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중엔 서로 알았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가끔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웃는 모습이, 젓가락질하는 손이 모두 좋았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정희는 시골에서 올라온 막내딸이었습니다. 오빠 둘의 학비를 대느라 부모님은 빚이 있었어요. 정희의 월급은 집으로 대부분 갔습니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선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선 보러 가요. 정희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정희는 1년 뒤 회사를 그만뒀고 곧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성호도 그 즈음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딸 하나를 낳아 키우며 평범한 아내로, 엄마로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큰 불만 없이 살았어요.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평생 피웠던 사람이었죠.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가끔 정희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았어요. 자주 올 수 없었죠. 정희는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어떤 날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성호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약간 굽어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그를 알아봤어요. 그 얼굴, 그 눈빛을. 성호가 벤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맞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그러고는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주름, 흰머리,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성우가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이만 성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차라도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우습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와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정희는 녹차를 주문했어요. 컵이 나오고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사람과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눈은 그대로예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희는 컵을 들며 느꼈습니다. 이 늦은 계절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그녀의 남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찻집 창가에서 바라본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녹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경숙이하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하고 지낸 건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동창회 비슷한 모임에서 봤죠. 그것도 한참 전 일이고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부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말끝이 흐려졌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성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부고 연락이 자주 와요. 친구들, 선후배들 하나둘씩 먼저 가더라고요. 정희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박 대리님은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성우가 손을 저었어요. 편하게 부르세요. 저도 정희 씨라고 부를게요. 옛날처럼요. 정희는 얼굴이 약간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성우 씨라고 할게요. 잘 지내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살았어요. 정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테니까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커피 잔을 내려다봤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죠. 손자도 둘이고요. 그러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4년 전에 먼저 갔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어요. 그러셨구나.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 딸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살아요. 정희는 말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홀로 남았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성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입을 안 열 때도 있어요. 성우가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이 자주 오라고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가요.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바쁘고 그냥 집에서 뉴스 보고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정희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약간 굽은 어깨. 그런데도 눈빛만은 40년 전 그 청년의 것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 씨,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가끔 옛날 생각하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가끔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요. 젊었을 때 일들이 떠올라요.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일 빛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회사 다니던 때가 자꾸 생각나요. 바쁘게 살았지만 뭔가 목표가 있었고 매일 새로웠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희 씨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정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올 수 있다니. 저도 그때를 잊은 적은 없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죠. 성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현실 핑계대고 포기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집안 사정이며 부모님 뜻이며 다 따라야 했죠.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정희 씨한테 제 마음을 말했더라면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랬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고백했다면 자신도 마음을 말했을 거라는 걸, 그리고 둘이 함께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건 이제 의미 없는 가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옛날 노래였습니다. 정희는 그 노래를 알았어요. 20대에 자주 듣던 곡이었죠. 정희 씨, 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차 마시고 산책도 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게다가 옛날에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저도 좋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지내요. 그냥 옛 동료처럼요. 성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부담 없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40년 전에 미처 피지 못한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찻집을 나올 때 성우가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성우가 서툰 손놀림으로 번호를 입력했어요. 이따 문자 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해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어요. 성우는 반대편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우가 말했어요. 성우 씨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오고 성우가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들었어요. 버스가 떠나고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성우였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반가웠어요. 연락하고 지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성우와의 만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는 모습, 조심스러운 말투, 모든 게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보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성우를 만나고 느낀 설렘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설렘이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 며칠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공원에 같이 산책 가면 어떨까 해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정희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이러다 마음만 더 복잡해질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주가 기대됐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투성이고 늙었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얼굴. 그런데 오늘따라 그 얼굴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살아있었어요.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다음 주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만 궁금했어요. 휴대폰 화면에 성우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다시 연락처에 들어온 이름. 이 이름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다시 만난 이상 무언가는 달라질 거라는 것.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리고 다음 주 성우를 다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정희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전날 밤부터 옷을 골랐어요. 옷장을 열고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한 건 또 그렇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꺼냈어요. 무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을 멈췄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8세가 데이트 나가듯 차려입다니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은 립스틱을 입술에 다시 대고 있었습니다. 연한 핑크색이 입술에 퍼졌어요. 거울 속 얼굴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옛 동료 만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정희를 보고 일어섰어요.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성우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정희도 무릎이 좋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날씨가 좋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어요. 정희는 떨어지는 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잎처럼 우리도 이제 떨어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우가 물었어요. 정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가끔 동네 마트 가고 그게 다예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달력을 봐도 무슨 요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희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은퇴하고 혼자 살다 보니 시간 개념이 흐려졌어요. 월요일도 일요일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왔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아내가 있을 땐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집이 너무 커요.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요. 밤이 되면 무서워요. 혼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딸한테 연락하려다가도 괜히 걱정 끼칠까봐 참아요. 성우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힘드시겠어요. 자식이 멀리 있으면 더 그렇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 씨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성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요. 손주들도 바쁘고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정신없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연못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이러나 봐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고 그렇다고 혼자 있기엔 외롭고. 성우가 정희의 손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작은 손. 주름이 많았지만 여전히 가녀렸어요. 성우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제라도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정희가 먼저 말했어요. 이거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왜 자꾸 만나는 걸까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알 것 같아요. 외로워서죠. 그리고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 감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성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정희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도 솔직해져야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40년 전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와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우 씨,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성우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왜 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사실 명확한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반응,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미안함.
저희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정희가 작게 말했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몇 년도 안 돼서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하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현실의 벽이 느껴졌어요. 젊었을 때는 집안 사정과 부모님의 뜻이 벽이었다면 이제는 자식들과 주변 시선이 벽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원에서 만나 걸었어요. 가끔은 국밥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편했어요.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 혈압약 먹는다는 이야기, 자식 걱정하는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점점 괴로워졌어요. 성우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어요. 이건 분명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68세의 나이에, 손자도 있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세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성우를 만나면서 생기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다음 날 성우를 만났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가 마음만 더 깊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 이 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애매했어요.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감정은 더 깊어질 텐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정희 씨,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희 씨를 좋아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지만 사실이에요.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성우 씨가 좋아요. 만날 때마다 설레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성우 씨,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사귈 수도 없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요. 만나면 마음만 아프고. 그날 두 사람은 일찍 헤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적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나요? 며칠 동안 성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정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 씨,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또 마음이 아플 텐데.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네, 만나요.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났을 때 성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못 주무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를, 우리 미래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호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정희 씨, 저는 결론을 냈어요. 성호가 정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우리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40년 전에 한 번 놓쳤는데 이번에 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식들이 성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자식들한테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늦었을 뿐이에요. 정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성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나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습니다.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성호와 손을 잡고 결심을 한 뒤로도 정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용기를 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올라갈게요. 민준이 방학이라 할머니 댁에 가고 싶대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를 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딸을 만나면 뭔가 들킬 것 같았어요. 요즘 자꾸 외출하는 것, 옷 입는 게 신경 쓰이는 것, 얼굴이 밝아진 것. 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 언제 와? 정희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요일 오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사흘 정도 있다 갈게요. 알았어. 엄마가 민준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그동안 성호를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정희는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이 다음 주에 올라와요. 며칠 못 만날 것 같아요. 성호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수요일 딸과 손자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손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7살 꼬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희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무거워진 몸무게가 느껴졌어요. 딸 수진이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 튼튼해.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엄마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그래.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 자주 해서 그런가 봐. 산책이요? 엄마 무릎 안 아프셨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걸으면 괜찮더라고. 정희는 재빨리 주제를 돌렸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정희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고 청소하고 가끔 동네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지내지 뭐.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서울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너희 근처 가면 눈치 보일 것 같고. 무슨 눈치요?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수진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마음 고마워. 근데 엄마는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 익숙한 곳이 좋아. 사실 정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성우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이 동네를 떠나면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손자와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그네를 타는 동안 정희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딸분 오셨죠? 네, 지금 손자랑 놀이터에 있어요. 그럼 통화하기 불편하시겠네요. 나중에 문자로 연락해요. 아니에요. 잠깐은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며칠은 참아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정희 씨 딸분한테는 언제쯤 말씀하실 거예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용기가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응, 할머니 온다. 정희가 대답했어요. 성우 씨, 제가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계세요.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화하셨어요? 누구예요? 응, 할머니 친구야. 남자친구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그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의 말은 가벼웠지만 정희에게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응, 뭔데? 요즘 엄마가 예전이랑 달라 보여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밝아 보이시고 생기가 있으시고.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정희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물을 잠그고 엄마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표정이 너무 다르셔서요. 뭔가 기다리는 것 같고 설레는 것 같고.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참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수지나 정희가 작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 들어볼래?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정희가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옛날 친구 한 분을 만나고 있어. 친구요? 응. 옛날에 같이 회사 다니던 사람이야.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어. 수지는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남자분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오해하지 마. 그냥 차 마시고 산책하고 그 정도야. 그 정도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너무 아팠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3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요?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몰라. 그래도 그렇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10년? 엄마 나이가 벌써 68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살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마워. 근데 그건 다르잖아. 너는 내 가족이 있어. 엄마는 아무도 없어. 밤에 혼자 잠들 때, 아플 때, 무서울 때 옆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엄마보다 2살 많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 아들 하나 있고 혼자 살면서 외롭게 지내다가 우리가 다시 만났어. 그분도 엄마를 좋아하시나 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40년을 함께 살았어. 너를 낳아 키웠고 평범하지만 행복했어.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없어. 엄마 혼자 남았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면 어떡해요. 그건 엄마가 감당할게. 엄마 인생이잖아. 남들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2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을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수진도 엄마를 안았어요. 저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받아들이는데. 알아. 천천히 해. 정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울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성우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저도 아들한테 말해야겠어요. 정희 씨가 용기 내셨는데 저만 피할 순 없죠. 무섭죠? 무섭죠. 근데 해야 할 일이니까요. 며칠 후 성우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하지만 성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외로워. 엄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그래도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4년이야. 4년 동안 아빠 혼자 살았어. 이제 조금 덜 외롭게 살고 싶은 게 잘못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내 가족 있잖아. 아빠도 아빠 인생 살고 싶어.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성우는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아들한테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했어요. 정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성우가 답했습니다. 맞아요. 늦었지만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의 잎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성우가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찬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몄어요. 정희는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두 사람은 평소에 가던 공원 근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성우는 정희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일어서며 웃었어요. 왔어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 씨, 저희 아들이요. 며칠 전에 집에 왔었어요. 그래요? 무슨 일로요? 저를 만나러요. 그리고 정혜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성우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정혜 씨 이야기를 하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걸 오랜만에 본다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자기도 좋다고.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언제 한번 정희 씨를 만나 뵙고 싶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성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아들이 이해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정희는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조금씩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수진이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성우의 아들 준석이도 왔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두 가족이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과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고생했어. 들어와. 민준이가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저씨 온대요? 응, 할머니 친구분이 오셔. 잠시 후 또 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와 준석이었어요.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우가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거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민준이가 먼저 분위기를 깼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녕.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수진도 인사했어요. 저는 윤수진이에요. 정희 씨 딸입니다. 정희가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요. 여러분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와 성우 씨는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요. 젊었을 때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죠.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 때문에 헤어졌어요. 40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분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해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우리 나이에 무리할 순 없잖아요.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외롭지 않아.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빠 생각도 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근데 엄마 표정 보니까 오랜만에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그냥 숨만 쉬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줘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감정은 생각 안 하고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준석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외롭단 걸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 만나신다니까 걱정만 했죠. 이기적이었어요. 성우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너는 내 가족 챙기느라 바빴잖아. 당연한 거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결혼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두 웃었어요.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낼 거야. 좋아요.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만나자.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진과 준석은 육아 이야기를 나눴고 성우와 정희는 민준이와 놀아줬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수진과 준석이 설거지를 했어요. 정희와 성우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작게 말했어요. 오늘 잘 끝난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우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함께 있으면 돼요. 결혼은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글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이대로도 좋아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모임이 끝났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준석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좋았어요. 정희가 손을 잡았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함께 잘 지내봐요. 수진도 성우에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엄마 잘 부탁드려요. 성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잘 모실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고생만 하셨거든요. 모두가 떠나고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우였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준석 씨도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여자 보는 눈은 믿는다고. 정희는 웃음이 났어요. 우리 딸도 비슷한 말 했어요. 엄마가 좋은 분 만났다고. 그럼 됐네요. 이제 눈치 볼 일 없어요. 그러게요.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정희 씨.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정희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4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여기 왔네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예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겨울밤이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으니까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근데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게 당신이 바라던 거잖아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늦게 찾아온 감정도 진짜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겁니다. 정희는 그 봄을 성우와 함께 맞이할 생각이었어요.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낼 거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마음. 정희는 알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핸드폰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성우였습니다. 내일 산책 갈까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봬요. 정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성우를 만나고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눌 그 시간이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늦은 계절에 다시 만난 얼굴. 하지만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남은 시간 함께 걸어갈 거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성우 씨. 다시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다리며 함께할 날들을 꿈꾸며. 겨울밤은 길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